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존경제연구소의 이일재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임대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서울 전셋값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정말 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예. 주간 기준 58주 연속 상승했고요.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입니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일주일 만에 0.17%가 올랐습니다. 이전 주가 0.14% 올랐으니까 상승폭이 더 확대된 거고요. 올 들어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임대차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를 걷어들인 것도 요인이었고, 이렇게 매물이 줄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별로 봤더니 강동구가 한 주 만에 0.31%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른바 강남 4구가 많이 올랐는데, 서울의 이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셋값이 내린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상황은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경기도 전셋값도 0.29% 올라서 5년 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겹쳐 있는 이 세종시 전셋값도 이번 주에 2.41% 급등을 해서 네. 2012년 이후 약 7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종시 경우에는 올 들어서 누적으로 전셋값만 19%,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일단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 전셋값은 좀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정부가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 실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앞서 이제 8.4 부동산 대책 발표한 뒤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이제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 경찰청이 나섭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이 거래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 재건축 재개발 비리, 또 공공주택 임대 비리며 이 전세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단속한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주요 개발 예정지, 개발 의제 지역의 집값 과열을 우려해서 이곳을 면밀히 살피고요. 또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아왔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임대사업자는 4년 내지 8년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만, 아파트 혜택은 좀 빼고 다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10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급 적용이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해 왔는데요. 어쨌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발표됩니다. 자, 경상수지 규모, 흑자 규모가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191억 7천만 달러인데요. 네. 1년 전에 비해서 15.3%가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13%가 같은 기간 줄었는데, 코로나 사태 여파로 세계 교역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 지역에 대해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석유 제품, 승용차,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부진이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건 6월 한 달 만에 통계를 놓고 보면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하반기에는 수출 회복세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거의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글로벌 주요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그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지난 2분기 영업 흑자 기록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분기 글로벌 주요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흑자를 냈습니다. 대한항공만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매출은 많이 줄었습니다. 항공 수요가 워낙 줄었기 때문에 예. 2분기 매출 자체는 44%가 줄었지만 그러나 이제 화물 부분 매출이 지난해보다 94%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영업 실적을 견인한 건 화물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올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1,485억 원으로 1년 전 1,000억 원대의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셈인데요. 지난 6월부터였습니다. 대한항공 궁여지책으로 여객기 어떤 좌석 일부를 개조해서 화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예, 이게 주요했는데요. 네. 하반기에도 과연 이런 반등세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도 이전에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역시 아시아나항공도 여객기에 그 자리를 좌석을 화물을 싣는 그런 용도로 변경을 시켜서 큰 덕을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화물 대한항공도 분야에 그런데요. 있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화물 분야는 이제 독보적인 분야여서 예. 이렇게 저가 비행사들이 할 수 없는 걸 이제 이 예. 비행사들이 하고 대형사. 있는데 네. 약간은 좀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맛비가 다시 또 온다고 하는데, 자, 광복절까지 이 비가 계속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기상 전문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연결해서 기상 예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상청은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습니다. 2011년 이후 그 역대급 또 장마가 왔고요. 네. 장마 기간, 강수량, 강수 위치가 사실 예보가 달라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많은 사실은 뭐랄까요 혼란을 겪고 있는데 네. 자, 기상청의 예보가 엇나간 이유 뭡니까? 네, 그 폭염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역대급 폭염이 온다 이런 식으로 그 기상청은 제가 기상청 출신이지만 네, 역대급 폭염 온다, 100년 만에 폭염 온다 이런 식의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이거 어디서 썼냐면 네, 언론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예, 기상청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몇 %다. 이런 과학적인 정보를 주는 곳인데 그걸 전달 과정에서 네. 역대급 폭염 온다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고요. 네, 그런데 올해 6월, 7월 그렇게 덥지 않은 여름 보냈습니다. 네, 대신 그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올여름 특징이 남쪽에서 활성을 띠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지금 여러 날 이어지고 있고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저 북쪽에서 찬 공기 세력이 강합니다. 그 북쪽의 찬 공기의 더 근본 그 원인은 북극이 올여름에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 면서 녹았던 그 얼음의 그 상승기류 수증기가 남쪽까지 네. 영향을 줘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의 대치 만나는 점이 5월, 6월, 7월은 중국 남부에서 걸쳐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한 기상학적인 원인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 8월 초에 이어지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자 아까 광복절까지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좀 한 하루 정도는 땡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 8월 14일경이면 예, 이 서울 경기 계속 이어지다. 근데 계속이란 말이 지금 어제도 잠시 햇볕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강해졌다, 약해졌다, 소강 상태, 그다음에 활성을 띠는 상태, 이거를 반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사실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좀 말씀하셨고요. 네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520억짜리 슈퍼컴퓨터로도 슈퍼. 이런 어떤 상황 변화를 예측 못하는가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옛날에 1999년도에 슈퍼컴을 기상청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슈퍼컴이 없었거든요. 예, 그때가 역시 예보가 빗나갈 때마다 이제 기상청이 내놓을 수 있는 공색한 답변이 슈퍼컴이 없다. 우리나라는 예,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99년도부터 이제 슈퍼컴 사용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슈퍼컴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거든요. 네. 슈퍼컴은 그 수치 예보라고 하는 과학적인 예보 방법을 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슈퍼컴으로 수치 예보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수치 예보 모델이 이 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변화를 예. 모두 다 재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나마 슈퍼컴이 없던 시절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일기예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 슈퍼컴이 있어가지고 예보가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건 잘못이고요. 예.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 비에서 보듯이 다만 기상청으로서는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강원도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보를 했는데 가평이라는 데 한 군데 쏟아붓고 철원이라는 데 한 군데 쏟아붓고 막 이런 현상으로 언론이 말하는 게릴라성 그거를 막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라는 게 여기서 총 쏘았다가 저기서 총 쏘았다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형태의 강우를 그건 뭐 미국 아니라 어디래도 그걸 쪽집게처럼 이렇게 예측은 어렵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 강원 넓게 예보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 수준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100m 달리기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는 건 없고요. 네.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예보 모델에 500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상층 한 5km 고도의 어떤 지위 고도를 예측하는 값으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 그걸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6위 정도 됩니다. 6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죠. 네. 다만 우리나라의 그 지형이 복잡하고 서해 바다, 삼면이 바다고 이런 어떤 한국만의 그 지형적인 특성이 가미가 돼가지고 비가 이런 식으로 막 국지적으로 내린다거나 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아주 액티브하게 날씨가 변하는 곳이라서 더 그걸 인간이 정확히 하여튼 거듭 얘기하지만 쪽집게처럼 예보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능력이 세계 6위 수준인데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520억짜리 슈퍼컴으로도 사실 날씨 현상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그렇게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는 이제 한계에 왔다. 그게 과학적인 수준까지 왔다. 여기서 뭐 더 올린다는 의미가 없고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그 예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 예보는 100% 맞아야 된다. 이 전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지구온난화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게릴라성, 국지성 이런 호우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한 요인이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더 잦아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폭염 일수가 늘어나는 날이 더 많아지는 여름을 온다거나 또 무지무지 추운 한파가 나타나는 겨울이 나타난다거나 태풍이 한번 왔는데 슈퍼 태풍, 강한 태풍이 온다거나 올여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국지적인 그 강한 집중호우가 빈발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기후변화 한 단면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 반드시 올여름 같을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날씨가 그 어떤 변화 폭이 더 크고 그러면 변화 폭이 크면 인간이 그걸 예측하는 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현재 이런 말씀하신 뭐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 이런 게 계속되면서 산사태 같은 침수 피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한 열흘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토지 입장에서 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에 또 남부 그러니까 전라북도, 충청도, 서울, 경기, 강원도 지방에 또 많은 비가 오거든요. 지금 오늘 잠깐 멈춰 있지만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소강 상태에 들어 있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비가 조금 하루에 100mm, 200mm의
강수량이 더해지기만 하면 예. 산사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산사태가 주는 피해는 만약 그 인근에 있는 집을 덮치면 네. 그 생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약한 그 산 바로 집 뒤에 산이 떼거나 예. 이런 지역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특히 밤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 청취하면서 그 지역에 있으면 다른 좀 안전한 지인 집에 네네. 친척 집에 가서 피해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네. 자, 아까 언론에서 뭐 역대급 이런 네. 표현 쓰는 게 좀 너무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장된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역대급으로만 빼더라도 자 폭염이 8월 말 9월 초 뒤늦게 올 거라는 또 예상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서울, 경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때 예. 남부와 제주도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더운 공기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 8월 14일경, 제 남쪽은 한 8월 10일경, 예. 저 중부지방은 8월 14일경 비가 그치고 나면 덥고 습한 공기 속에 우리나라가 덮이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아주 그냥 푹푹 찌는 여름 8월 나머지 한 달과 예. 9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폭염도 폭염이지만 이제 태풍의 계절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태풍 또 계절 맞아서 네. 지금까지 장맛비로 이제 큰 피해를 봤는데 예. 올해 남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찜통 더위 또 태풍 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만반히 대비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 하하하,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하리쇼 주주 경회. 자, 송서미 아나운서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뉴스를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J 썸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방송 진행해볼게요. BJ 썸이가 생방송을 시작하다 봅니다. 우리 이낙연 의원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오늘 방송도 상당히 기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직접 매일매일 사 먹는 이 주스. 여러분,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스 한 잔 먹는 거 보약인 거 아시죠? 자,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같은데? 이 옆 동네 털보 공장장님 아니세요? 그건 별로 중요치가 않고요. 뉴스 말고 주스 공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갑자기 무슨 민원? BJ 썸이가 주스를 너무 맛있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지. 광고주들이 볼 때 좀 맛있게 먹어주세요. 잠깐, 광고주? 광고주라니, 저 알고 보니 주스 뒷광고 그런 겁니까? 이 털보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뒷광고라니. 뒷광고, 앞광고도 아니고 뒷광고가 뭐예요? 자, 발뺌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증거가 많이 나왔단 말이지. 자, 구독자분들도 BJ 썸이한테 이제 인사들 하세요. 그럼 안녕. 정말. 팬분들 당황하시겠다. 자,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갑자기 왜 꺼진 겁니까? 뒷광고 얘기하면 방송이 꺼지니까 이거 왜 이러죠? 뒷광고가 발각되어서 일단 카메라를 끈 것으로 봅니다. 예? 나의 BJ 썸이가 뒷광고를요? 아유, 뒷광고 정말 실망입니다. 네, 꽁트는 꽁트일 뿐 성대모사 인물들이 BJ 썸이의 방송을 본 건 아닙니다. 예. 자, 두 분도 방송인이지만 좋아하는 BJ나 크리에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채널들 챙겨보십니까?
저는 좀 먹방을 많이 보거든요. 먹방이요? 먹방이 이제 네. 그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이 음식을 막 맛있게 먹는 영상을 보고 저도 배고플 때 그걸 보는 편인데요. 아니 직접 먹으면 되지. 왜 그러니까요. 봐요. 근데 이게 그냥 혼자 먹으면 혼밥하면 심심하잖아요. 예. 근데 먹방 하는 분들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많이 보는데 대리만족이군요. 네. 입 짧은 햇님이란 분이 아주 잘 먹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저는 아무래도 그 이제 성대모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대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보기보다는 네. 카피본을 봅니다, 소위. 왜? 그래서 오. 이제 그 따라하는 그 기술을 예. 어떻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성대모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딱 압니다. 그래서 아. 뭐 개그맨 안윤상 씨나 뭐 이런 분들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면서 자기만의 색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바꿔나가는 게 예, 저희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의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이 경쟁사의 예. 그 진행자분 따라하신 거는 좀 제대로 좀 하셔야겠던데. 연습 좀 해볼게요. 네. 네, 안녕. 예. 네, 웃음소리만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에. 톤은 비슷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 억양이 조금 그래요? 아니에요. 뭐 이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더 다음번엔 더 완벽한 알겠습니다. 예. 숙명을 띠고. 성대모사 기대하겠습니다. 자, 근데 공투를 들어보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뒷광고. 네. 뒷광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소식과 이게 어떻게 연관돼 있습니까? 네, 오늘 소식은 지난 4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1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있어요. 애주가 TV의 참PD. 129만 명이요? 네. 되게 많네요. 130만 명 가량인데 예. 이분이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를 폭로를 했거든요. 관련 업계에서는 이 방송을 보고서 터질 게 터졌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이 참PD가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실제 유튜버들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쯔양, 문복희, 상윤스, 나름TV 등 굉장히 유명한 먹방 유튜버들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시청자를 기만하는 뒷광고충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보통 우리 일반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런 걸 폭로할 때 네. 뭐 어떤 익명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네. 그냥 그대로 다 드러냈네요. 자, 그럼 이 뒷광고라는 거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뒷광고는요, 광고비를 받고 브랜드 혹은 제품을 노출하면서 시청자들한테는 광고가 아닌 척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을 해요. 네. 유튜브 정책상 돈을 받고 제품 리뷰를 할 때는 유료 광고를 표시해야 하거든요. 근데 마치 사비를 들여서 산 것처럼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 뒷광고인데 유명 유튜버가 내 돈 내산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샀다. 라는 내 돈 내산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진짜 돈 주고 산 거니까 진짜 좋겠지? 라고 이제 믿게 되거든요. 그럼 유튜버 입장에서는 광고나 뭐 거짓말이다 이런 비난을 피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반 유튜버들 외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나 뭐 가수 강민경 씨 등이 예. PPL 비용을 속이고서 이제 뭐 수천만 원대 광고비를 받고 내 돈 내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비난을 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참PD가 폭로한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대처를 좀 어떻게 했습니까? 논란이 좀 커지니까 유명 유튜버들이 직접 사과를 하긴 했어요. 먼저 46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문복희. 460만 명이요? 네. 이 먹방 유튜버 지금 1위예요. 그리고 370만 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햄지. 그리고 100만 구독자가 넘는 상윤스, 나름TV, 엠브로 등이 사과문을 올렸고요. 예. 뒷광고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는 신중히 채널을 운영하겠다. 광고를 협찬으로 표기해서 죄송하다. 뭐 다양한 해명을 내놨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실망감을 토로를 했고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돈 네. 내산이라더니 남 돈 내산이었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구독 취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유튜브에서 뭐 이런 광고를 내려면 이거 표시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료 광고 예. 뭐 협찬의 경우에는 예. 영상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정확하게 광고임을 삽입을 해야 돼요. 약간 TV 광고랑 비슷한 예, 형태죠. 그런데 대부분 논란이 된 유튜버들은 더보기란이라고 이 영상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그 영상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이렇게 길게 더 보이는 길게?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안에 이제 삽입을 하거나 혹은 댓글 고정 댓글란에 삽입을 한 거죠. 근데 사실상 시청자들이 더보기나 댓글란을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숨긴 표시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 와중에 뒷광고 의혹 지목된 이분 중에 쯔양. 네.
이분이 갑자기 은퇴 선언했다고요? 짱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네, 이제 소위 그 먹방이라고 하죠. 이제 예. 먹는 방송, 뭔가 예. 음식을 먹는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뭐 라면 15봉지, 네네. 한 번에 햄버거 20개 먹기, 그리고 뭐 통돼지 수육 2kg 하고 포기김치를 한꺼번에 먹는 예, 아니, 그 방송을. 그게 가능해요, 그게요? 아, 가능하더라고요. 놀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상당한 양의 음식을 이제 먹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서도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이게 살이 안 찌요? 예,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거 봤더니 그 역대 방송들을 영상에 비교해 보니까 예. 달라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야 진짜 부럽다. 맞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부러워하시네요.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혹시 이분이 저 방송 끝내고 예. 갑자기 화장실 가서 뭐 이렇게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 네.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다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요? 자, 그럼 찌양이 왜 은퇴 선언했습니까? 자세한 내용 좀 말해주세요. 사실 예. 뒷광고 의혹이 찌양에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찌양이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그와 동시에 개인 방송 은퇴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그동안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하면서 너무 지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지쳐서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사실 그 뒷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은 뒷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몰래 뒷광고를 했다, 탈세를 했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아.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서 너무 지쳐서 은퇴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광고는 인정하지만 정말 무분별한 그런 댓글 때문에 네, 악성 이분도 댓글이. 많이 힘들었나 보죠. 자, 뒷광고 침투, 뒷광고 때문에 시청자들이 기만당했다. 뭐 이런 느낌도 당연히 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유료 광고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뭐 광고 생태계가 또 뭐 왜곡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자, 디지털 뉴딜로 예. 뉴딜로 이른바 비대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킨다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께서 1인 미디어들의 뒷광고 소식을 자, 듣는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실까요? 참, 국민들이 실망하는 소리가 여기 청와대까지 들립니다. 크리에이터를 믿고 상품 구매한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하하하. 예,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예. 예. 비슷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받았다. 저번 주와 예. 이번 주까지. 예. 네. 자, 두 번째 한 이슈는 자, 졸업사진 찍다가 생긴 일입니다. 벌써 고등학교 3학년들이 졸업사진 찍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졸업사진 하면 의정부 고등학교가 유명하다던데 네. 자, 두 분은 혹시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그런 분장 혹시 보신 적 저는 있어요? 가장 처음 봤던 건데요. 예. 스머프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머프요? 교복을 아예 입지 않고 하얀 반바지에 네. 몸 전체, 얼굴까지 전체를 파란색으로 칠을 하고 하얀 모자를 쓰고 스머프 모습을 한 채로 졸업사진 찍은 걸 봤는데 스머프. 예. 와 정말 음. 저게 가능할까도 신기했지만 그걸 지우는 건 얼마나 보통 힘들까. 뭘로 칠해요? 포스터 컬러로 칠하나요? 그게 아마 특수분장용 그런 페인트가 있을 거예요. 개그맨들이 네. 사용하는 그걸 직접 학생들이 썼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성대모사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그 졸업사진이 기억에 남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예. 악수를 했던 그거를 똑같이 따라했더라고요. 저 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웬 통통한 친구가 김정은 위원장 흉내내고 안경을 쓰고 약간 입을 앙다문 채로 역할을 했던 친구가 고등학생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해가지고 네. 야 진짜 잘 따라한다. 이래서 의정부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의정부고 졸업사진에 또 그의 시사정치연의 이슈들도 모두 알 수 있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 올해는 그럼 어떤 분장이? 네, 올해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그리고 예.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조이서 역을 오. 맡았던 김다미 배우 그리고 익살스러운 그 펭귄 캐릭터 펭수 예 그리고 배구 선수 이재영 선수도 따라를 했었고요. 예. 무엇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주기철 목사 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도 이제 표현해내면서 시사, 정치, 연애 이것들은 물론 스포츠와 역사까지 패러디도 섭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학생들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 보여주다 보면 또 사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논란. 네.
논란을 빚을 만한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건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욕심이 생겨서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논란이 된 컨셉은 관짝소년단 컨셉이거든요. 관짝소년단? 네. 또 뭐예요? 2020년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는데 예. 거기서 학생들이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흑인 분장을 한 사진이 게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종차별이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죠. 관짝소년단이 가나의 장례식장에서 관을 이동하는 상역군들이 춤을 추는 영상을 패러디한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는 이런 걸 일종의 밈 문화다라고 하는데 네. 밈 문화가 이제 하나의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에서 재가공해서 재미를 끌어내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밈 문화를 통한 관짝소년단이 이번에 조금 인종차별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 인종차별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영상 이름이 코핀 댄서인데요. 코핀 댄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심각한 표정의 상역군들이 관을 들고 이동하면서 장례식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맞지 않게 이제 EDM이라고 하죠. 예, 전자음악이요? 예. 네네. 그 EDM을 배경으로 군무를 추는 영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데뷔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을 패러디해서 관짝소년단이다. 이 5명이. 관짝소년단이요? 네. 그래서 뭐 화제가 됐는데 아무리 패러디라고 해도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흑인 분장을 하면 인종차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보면 이렇게 어떤 연극 같은 거라든지 네.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별 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전히 보니까 학생들도 물론 악의적인 건 없었겠지만 이제 흑인들이 만약에 이걸 봤다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맞아요. 분명히 이제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치리 씨 있죠? 이분도 또 한 말씀 하셨네요. 네. 이 샘 오치리가 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요. 2020년에 이런 걸 보고 안타깝고 슬퍼요. 웃기지 않습니다. 라면서 의정부고 관짝소년단 사진 3장을 올렸는데요. 이분이 또 가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의 장례 문화가 희화화됐다는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겠네요. 네. 이 샘 오치리는 흑인들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이고요. 제발 하지 말라. 문화를 따라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얼굴에 색칠까지 해야 했나. 한국에서 이런 행동들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서로 문화를 존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라고 또 열린 결말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 장본인 의정부고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의정부고 학생들은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인종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후 사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정부고 학생들의 졸업사진 논란을 보고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번엔 좀 정확하게 하세요.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졸업사진은 기본적으로 평생 추억인데 누군가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저희 경기도에서는 공공주택 말고 공공 졸업사진도 하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약자 감수성에 더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자, 서민 씨께서는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까? 이 정도 한 80점? 80점, 2점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비슷했어요. 김재동 씨 같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자, 다음 주에는 90%까지 좀.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몇 점인가요? 그러면 오늘. 그럼 뭐 그렇게 하면 저는 오늘 저도 비슷해요. 그래도 좀 1점 후하게 81점을. 감사합니다. 100점을 향해 갑시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100점 줬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준비한 한뉴스 주주총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송섬희 아나운서,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마치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제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을 프리미엄 콘텐츠 OTT인 웨이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웹뿐 아니라 이제 웨이브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YTN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4부에서 김대호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연예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호의 연예 동그랑땡. So you met someone who set you back.
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산은 안 넘었고 산도 뚫고 왔네요. 산 뚫고 오셨습니까? 네, 물도 건너고. 강 건너. 네. 그래서 제 집이 이제 그 서초구 한남대교 주변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반포대교를 건너서 네. 녹사평에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올려다가 예. 거기가 또 막혀가지고 네. 터널을 지나서 예. 서울시청에서 다시 공덕동으로 올려다가 예. 거기도 또 막혀가지고 남대문을 지나서 예. 경복궁 앞으로 해서 연대를 해서 예. 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자가용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많이들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차선 변경이나 아니면 또 급차선 변경 이렇게 맥히시니까 하시는데 조금 좀 그 위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좀 조심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접촉 사고도 일어나 높아지고 사전에 네. 좀 막히는 곳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예. 2단과 2안을 딱 세우셔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네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 3부에서 저희가 그 의정부고 학생들의 그 흑인 피하 네. 이 논란 다뤄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샘 오리치 씨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샘 오리치 씨의 과거 어떤 모습을 다 들춰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 앞부분에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많이 그 이성민 크리에이터가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안 하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샘 오리치의 화난 것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가나도 아니고 아주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소수자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런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정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종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성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샘 오리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이제 그 언론의 행태들 이건 좀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한 매체가 이제 단독이라는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 흑인 패러디 비난하면서 샘 오리치 본인은 동양인을 비하했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을 한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 샘 오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정상 회담에 이제 패널로 출연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각국의 이 외국인 방송인들이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자국 문화나 한국 문화와 다른 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어글리 페이스 토너먼트라는 웃자고 하는 이제 코너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랄까요?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비하할 때 자주 쓰는 거지. 눈을 찢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동이 마치 동양인을 비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것이지.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샘 오리치가 동양인을 비하했다 이렇게 논란을 또 보도를 하게 되면 갈등만 서로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샘 오리치도 충분히 불만을 표시할 수 있고, 의정부 졸업반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인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상 당사자가 불편해하면 그건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그런 말도 있는데 또 이런 인종차별 감수성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식을 사실 좀 바꿔 가야 되는 그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2AM 출신 가수 임슬옹 씨가 운전 중에 이제 무단횡단 하시던 분이지만은 들이받아서 이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이제 오후 11시 50분 꽤 밤늦은 시간이었고 비가 많이 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YTN 사옥에서 철길만 건너면 바로 있는 그 은평구에
있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SUV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우산을 쓰고 있던 네. 이 50대 남성 A씨를 치었는데요. 이 A씨는 이제 근처 병원으로 이송 중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무단 횡단 보행자가 사망을 했고 임수롱에 대해서 과실 여부 등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 이렇게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조사가 뭐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또 뭐 좀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는 곳,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단 횡단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수롱에 과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연예 매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도로교통법만 한 15번 시험을 봤거든요. 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 사고 장소에 속도를 줄이세요라든가 아니면 사고 다발 장소라는 표지판이 있었기 때문에 임수롱에 과실이 있다. 있는 쪽으로 이제 약간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실은 이제 이 속도를 줄이세요라거나 아니면 또 이제 사고가 많은 곳 이런 표시는 이제 보조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행이라는 규제 표지판이 아닌 곳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임수롱과 같은 경우에는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또 속도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엄격해가지고 과실 부분에서 따질 텐데 전적으로 뭐 횡단보도에 신호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 사망한 피해자가 길을 건넜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 피해자에게만 둘 수만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좀 더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연예인들이 이런 교통사고에 휘말렸을 때 굉장히 휘말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고에 노출되어졌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는 많이 없었고 일부 이제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자신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제 그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 뺑소니에 대한 이것만큼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중견 탤런트 한 분이 1990년도에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뺑소니에 그다음에 또 사체 유기까지 해가지고 실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판결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린남을 판결이었는데 이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었어요. 아니 음주 상태인데 그걸 심신미약으로. 그런데 당시 이제 1심과 2심에서는 이 부분을 안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항소심에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이제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술을 먹은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심신미약 부분을 하지 않아서 실형 5년형을 마지막으로 이제 선고를 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심신미약 이게 그 사법 시험에도 나온 사법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이 뺑소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유시원 씨 같은 경우에도 사망 사고를 일으켰거든요. 신사동에서 이제 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행인을 치었는데 여기는 이제 사고 구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이 사고특례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임수롱과 같은 경우에도 사고 후 처리에 있어서 과실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속도 이런 부분으로서 조금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롱 씨는 좀 어떤 태도입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서 이제 이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네. 심신에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만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인기였고 있는 가수죠. 김호중 씨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전 매니저와의 갈등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폭로 부분, 군 문제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부분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전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이게 이제 또 일파만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호중이 EBS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함께 출연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김호중이 딸과 2년 정도 교제하며 함께 행사를 다녔고 그 후에 말도 없이 떠났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친구를 때렸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과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이 폭로를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프로그램을 때문에 김호중 씨 팬들이 이 결혼해 있는 과거 김호중 씨의 여자친구에게 SNS DM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자의 아버지인 A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는데 이 EBS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이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 이 온라인에서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데 앞으로 이거 결론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더욱더 번질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김호중 씨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시키겠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법원에서 아마 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 김호중 씨 여러 가지 인기를 얻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구설로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치면서 홍수주의보 해제 소식 말씀드립니다. 2020년 8월 7일 오늘 오전 9시 정각 한강 탄천 서울시 대곡교 지점 홍수주의보를 해제합니다. 이상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교통대란이 계속되는 만큼 교통정보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보선이었습니다.